서비스 플랫폼 레이어 다중화 소개를 맡은 클라우드 플랫폼 팀의 앤드류입니다. 서비스 레이어 다중화는 운영관리 도구, 클라우드,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영관리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사내 인증을 위하여 LDAP을 사용하고 있고, 이 서비스는 각 데이터 센터 간에 세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내 계정 서버들은 판교 외에 다른 LDAP 서버로 변경해서 해결했습니다. 유사하게 다른 판교 LDAP을 직접 사용했던 Git, 지라, 위키도 타 데이터 센터의 LDAP으로 수동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LDAP은 데이터 센터별로 서버가 분산 구축되어 있었고, 사내 계정 인증 서버는 다른 데이터 센터별로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별 LDAP 유저 및 담당자 사전 파악 정보가 존재해서 장애 영향 범위 및 빠른 전파가 가능했습니다. 사내 계정 인증 서비스 구조가 단순한 면도 있지만 서비스 간 연계 영향을 안 받는 로직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사고 전후의 LDAP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사고 전에는 각 DC별로 LDAP이 분리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각각의 LDAP 서버를 위에서 엮을 수 있는 GSLB를 구성해서 서비스 전환 간에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 대응 작업 자체는 길지 않았습니다. VPN 접근이 원활치 않아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사 대응 훈련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LDAP 클러스터를 상위에서 연결해주는 GSLB를 구성하여 장애 상황에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구성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스 관리 도구인 GitHub의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itHub는 데이터 센터 이중화가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교 DC 장애 발생 직후 페일오버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GitHub 스탠바이 서버를 액티브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발생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GitHub 매뉴얼 기준으로 페일오버 작업은 약 10분 이내로 기대했지만 일렉스서치 언사인드 샤드 이슈로 에러가 발생하여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GitHub 개발 과정에서 페일오버 테스트를 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데, 회고해보니 실환경에서 페일오버 테스트를 수행해보지 않아 다양한 예외사항을 사전에 학습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판교 DC 장애 때 만약 GitHub가 보다 빠르게 복구되었다면 카카오 서비스 복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다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파악과 후속 대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외사항 발생 원인을 GitHub 측과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재현 테스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예외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일오버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DC 3중화와 비상상황을 위한 스탠드얼론 구성 중에 있습니다. 빌드 산출물 관리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넥서스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서스는 판교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서버 이중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교 DC 장애 발생으로 복구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 복구 과정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운영관리 도구 하나가 전체 서비스의 복구 과정을 더디게 만들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으며, 빌드 산출물 관리 도구의 고가형성 필요성 역시 인식이 너무 부족했던 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DC 이중화를 즉각 구성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3중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DC 장애 전의 클라우드 플랫폼들의 구성도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각 제품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증, 리소스, 스토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증 부분에는 LDAP 소스 코드를 포함하고 있고, 리소스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인 컴퓨트와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어 레이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토어는 중요에 따라서 3DC 간 복제, 2DC 간 복제, 1DC 간 내 존간 복제, 그리고 다중화가 없는 형태로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티어 1의 경우는 유실되면 안 되는 데이터고, 두 개의 데이터 센터
장애가 생기더라도 데이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즉 DC 간 복제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티어 2 이하부터는 DC 간 복제는 안 되어도 DC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데이터 접근이 안 되더라도 장애가 해소가 되면 접근이 가능하거나 티어 1을 사용해서 복구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2로 이관이 진행되고 있어서 위치 저장소의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2의 위치 저장소에 한 벌을 더 저장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6벌을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데이터는 3DC 복제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2는 위치 데이터는 3DC 복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실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DC 복제를 하고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 이관 후 상면 부족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경과된 데이터는 1DC 존간 복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SEP, 일래스틱서치, 카프카는 복제본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 DC 복제가 이미 되어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들과 DB 중 한 개의 스토어만을 사용하거나 안정성이 높아야 하는 보안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중 스토어 방식으로 서비스 레이어에서 분리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 시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증 시스템, 소스코드 시스템 등이 다운되어서 클라우드 및 리소스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복구 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일 스토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복제가 잘 되어 있던 스토리지를 사용했던 서비스들은 API 이중화 역시 기본 적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1DC 존간 분리되어 있던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위치 저장소는 DC 전체가 내려감에 따라서 동작 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저장소로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을 사용하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보안정보 저장소 등이 작동 불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규모 및 아키텍처의 한계 등으로 인해 DC 간 복제가 어려웠던 티어 2, 티어 3 데이터인 일렉시서치, 카프카, 하둡을 사용하던 데이터 클라우드 역시 중단되었고 역시 아키텍처 한계 때문에 DC 간 복제가 불가능했던 SEP 역시 작동 불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티어 2, 티어 3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개별 클러스터나 서비스에서 최대 14일 정도의 자체적으로 저장 가능하도록 SLA를 설계를 해서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과 데이터가 삭제되는 등의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른 DC들에서 서비스를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와 리소스 클라우드 등은 판교 외에서는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다만 보안 정보 저장소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장애에 영향을 받아서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서비스별 복구 진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의 경우 API와 DB 모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여서 자동 스위칭 되었고 사고난 DC의 리소스 풀이 작동 불가인 외에는 이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이 다른 DC에서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와 리소스 클라우드용 이미지가 필요한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장애로 작동 불능 상태였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후에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의 경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2로 변환해서 리드 온리로 제공을 했고 신규로 읽기 쓰기가 가능한 이미지 저장소를 제공했습니다. ES 클라우드 역시 오브젝트 스토리지 2로 위치 저장소를 변경함과 동시에 해결되었고 읽기 쓰기 가능한 가상 머신 이미지 저장소를 신규로 제공했습니다. 다른 DC에서 물리 서버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10월 말 오픈 예정이었던 물리 서버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가상 서버인 HVM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복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1, 2 모두 API DB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경우는 오브젝트의 위치 저장소가 DC 이전 및 종료를 이유로 1DC 간 복제가 적용되어서 판교 장애 시에 작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준비하고 있던 오브젝트 스토리지 2의 위치 저장소로서의 전환을 장애를 계기로 적용하여서 읽기 전용 상태로 복구시켰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데이터 자체는 다른 DC에 잘 퍼져 있어서 접근은 가능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2의 경우는 데이터 저장소가 기본적으로는 3DC 복제되어 있었으나 DC 이관 및 상면 부족으로 1년 이상 된 데이터의 일부가 1DC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DC 복제본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였고 1DC 복제본은 전원 인입 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보안정보 저장소는 메인 저장소였던 오브젝트 스토리지 2가 앞서 이야기한 이유로 일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서
서브 데이터 저장사였던 DB로 전환하여 복구했습니다. 텔레메트리와 데이터 플랫폼 역시 API DB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미터링 데이터 플랫폼의 컴퓨팅 리소스는 이아스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안양에 긴급히 재구성해서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경우 API DB는 정상적으로 스위칭되었으나 컴퓨팅 리소스 및 티어 2, 티어 3를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판교 IDC가 복구된 이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는 실질적인 목표인 RTO 30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 API들은 액티브 스탠바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탠바이를 액티브로 구성하다가 자칫 잘못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카카오 서비스 전체의 복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 API들을 액티브로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2월 중순까지 완료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와 가상 머신의 경우 상면 부종에 대응하기 위해 고집적 저전력 컴퓨팅 리소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의 경우 오브젝트 스토리지 2로 변환을 완료했습니다. API 및 미들웨어들의 액티브 구성도 시작했고 역시 12월 중순 이내로 완료 예정입니다. 가상머신 클라우드의 경우 이미 DC 전용 API DB는 이중화되어 있고 인증 및 쿼터 계산을 위한 중앙 API DB가 있는데 이 부분들 모두 액티브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풀 역시 고집적 컴퓨팅 리소스로 전환해서 리소스 풀의 밀도를 높여 만일의 장애 시에 편리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1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오브젝트 위치 저장소는 3DC 복제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2의 경우는 일부 데이터들이 1DC 간 존간 복제였는데 3DC 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파일의 개수와 규모가 너무 커서 장비 수급 등의 어려움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년 1분기 이내로 완벽한 3DC 복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안정보 저장소는 티어 1급 중에서도 백업이 자동으로 되는 DB로 스토어를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미러링과 데이터 파이프라인 서비스들의 이슈는 대규모 컴퓨팅 리소스와 저장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이중화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2주 정도까지는 각 개발 시스템의 로컬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레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RTO 30분을 위해서는 빠른 복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는 액티브로 구성을 하고 컴퓨팅 리소스들은 재구성을 할 때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자동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터링 데이터는 자체 개발한 3DC 복제가 가능한 스토어로 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는 티어 2급인 메시지 브로커, 일렉시서치, 하드브를 사용하되 장애가 날 경우에는 티어 1급 오브젝트 스토리지 2가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 시에 40여 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태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20년도부터 이를 위해서 카카오 클라우드 API 게이트웨이, IAM 등 SaaS 전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었고 일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3Q부터 주요 클라우드 제품을 시작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용자가 전 서비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카카오 클라우드 스탯 모니터링 프로덕트를 장애 직후부터 내년 1월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 시에 주요 에코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카카오는 21년부터 카카오의 SSO와 IAM을 활용해서 이아스 파스를 확장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고 10월 정도에 이미 POC를 완료해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터, 텔레메트리 제품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ID나 정책의 변화 없이 확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정식 프로세스화해서 급박하거나 빠른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애 시에 각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 환경과 빌드, 배포 환경을 만들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이 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CI까지 개발할 수 있고 표준 IDE와 연결성들을 강화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자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종합 개발 환경을 내년 2Q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에서 전사 서버 시스템과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파트의 최두익 강차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카카오의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 시 저희가 전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오픈소스 플랫폼인 레디스,
일래스틱서치, 카프카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장애에 대처하고 복구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레디스입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자면 오늘 말씀드릴 플랫폼들의 세부 기술적 사항들은 예전 if 카카오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이후 if 카카오에서도 관련 세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에서 서비스에 투입되는 레디스 구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DB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 형태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마스터로 서비스하다 장애 발생 시 슬레이브로 페이로버하며 장애를 극복하는 고가 형성 구조인 RHA입니다. 그리고 단순 캐시 용도로 장애 시 데이터 유실은 허용하고 장애 처리 후 다시 인스턴스가 복구만 되면 문제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레디스 싱글, 또 자체적으로 슬롯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샤딩하여 분산 처리하는 구조인 레디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번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 시는 레디스 클러스터는 문제가 없었고 RHA와 레디스 싱글의 경우 장애의 여파가 미쳤습니다. 장애를 돌이켜보면 레디스 쪽에서 다행이었고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레디스 클러스터입니다. 레디스 클러스터는 저희가 비교적 최근에 추가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형태로 구축 시부터 IDC 3중화를 기본으로 두고 구축을 했기 때문에 장애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족한 부분이었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첫 번째로 RHA의 경우 구성을 계속 고도화시켜 오면서 최근에 구축한 일부는 IDC가 이중화가 된 것도 있었지만 기존 구성들은 하나의 IDC에 마스터 슬레이브가 몰려있는 구성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RHA의 마스터 슬레이브 서버와 레디스 싱글 인스턴스가 판교에만 있는 경우 재구성을 하기 전에는 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 시 전력선이 화재로 물리적 손상을 입어 단시일 내 복구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IDC의 여유 서버에 대체 구성을 하여 복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장애를 계기로 IDC 이중화가 되지 않은 RHA는 IDC 이중화를 진행하고 있고 레디스 싱글의 경우 장애 발생 시 다른 IDC로 빨리 자동 대체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 자체뿐만 아니라 레디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툴들이 이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상황 시 일일이 수동으로 확인하며 복구 작업을 하느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작업 실수도 발생하여 복구가 더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툴들이 다른 곳에서 관리하는 정보 조회, 인증 등 외부 API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이 같이 복구되어야만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툴들도 데이터 센터 전면 장애 상황을 대비하여 반드시 이중화해야 하고 긴급 상황 시에는 자체적으로 긴급 복구 모드 정도로 동작할 수 있게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RHA 관리 시스템에서는 잠시 렉이 발생했다 풀리는 네트워크 순당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큰 페일오버가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어 로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 시는 그 로직으로 인해 IDC 이중화가 된 RH의 경우에도 페일오버를 방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 순단인지 정말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장애 상황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로직을 개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단위와 레디스 도메인별로 어떤 서비스에 어떠한 기능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구축 시 논의하고 협의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데이터 추가와 클라이언트 단의 변화를 알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가며 복구하느라 빠른 대처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속 정보를 갱신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래스틱서치입니다. ES의 경우 서비스 단위로 사용되는 클러스터들 중 30% 정도가 장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애의 영향은 ES를 검색 등 서비스의 핵심 컴포넌트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면적이었고 로고 저장소나 조회 용도 정도의 내부 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 ES 플랫폼은 기존에도 개별 서버 혹은 렉 단위 장애 정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만약 IDC 전면 장애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중에 이번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불운을 겪어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서 다행이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취약한 부분을 알고 개선을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 장애 상황 시 복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다른 IDC에 준비되어 있던 여유 서브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빠르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 부족했었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는 첫 번째로 ES가 대고객 서비스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컴포넌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 전면 장애에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개선을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레디스의 경우에도 비슷했지만 ES의 사용 목적, 중요도, 장애 시 영향도에 대해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여 복구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사용되는 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안정성보다는 빠른 배포와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장애에 취약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 여건이라는 것은 비용과 업무적 편의성 등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애써 모르는 척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IT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나 조직이라면 이런 선택의 상황에 여러 번 놓여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부분도 안정성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ES 클러스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S는 크게 마스터 노드, 데이터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의 경우 컬럼 구조로 구성되어 장애 시 클러스터의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격리시켜 시스템을 복구 유지할 건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족수라고 하는데 컬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과반수 이상이 살아있어야 제대로 된 동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IDC 이중화로 구성을 했는데 하나의 IDC에 전면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장표의 좌측 그림에서 IDC B가 장애가 나면 A가 과반이 넘어 계속 동작을 하겠지만 운없게 A에서 장애가 나면 마스터 세대 중 한 대는 과반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장애 상황이 됩니다. 이번 판교 IDC 장애에서도 그런 상황에 빠진 클러스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따라서 ES의 마스터 노드가 어떤 하나의 IDC 전면 장애도 문제없도록 하려면 이중화를 넘어 우측 그림처럼 최소 IDC 3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핵심 컴포넌트로 사용되는 ES 클러스터부터 마스터 노드 IDC 3중화를 진행하고 데이터 노드에 대해서도 두 개의 IDC에 분산 배치하는 구조로 안정성과 영속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프카입니다. 카프카의 경우 카카오에는 여러 서비스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 클러스터와 컴플라이언스와 부하 등의 이수로 특정 서비스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개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판교를 포함한 4개의 IDC에 카프카 클러스터들이 있고 판교에 위치했던 전사 공용 클러스터의 35%, 개별 클러스터의 25%가 장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카프카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장애 시 복구가 오래 걸렸던 클러스터의 경우 다른 IDC에 여유 있는 공용 클러스터에 약 300여 개의 긴급 토픽을 생성하여 대응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프카 운영 플랫폼은 사용자가 토픽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토픽을 여러 클러스터의 다중으로 생성해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다행히 그런 구성을 사용한 서비스들은 장애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족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카프카는 브로커는 살아있더라도 전체적인 메타데이터를 관장하는 주키퍼의 경우도 컬럼 구조로 과반수 이상 살아있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키퍼의 경우 IDC 간 레이턴시 문제로 IDC 간 분산 구성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년간 네트워크 환경의 개선으로 분산 구조로 변경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규 클러스터에 대해 앞당겨 IDC 3중화를 진행하고 주키퍼와 동일 IDC에 백업했던 메타데이터도 여러 IDC에 분산 백업하여 장애 시 복구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카프카 브로커는 디스크와 네트워크 부하가 거대한 편이고 파티션 구성으로 인해 IDC 간 다중화 복제 구성은 트래픽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수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미러메이커2 같은 솔루션을 리서치하고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IDC 간 복제 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리 툴 및 모니터링 도구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 범위와 복구 과정을 진행 모니터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중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각 서비스들이 중요도와 영향도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플랫폼들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정보를 조사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발표의 끝으로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마스터 슬랩의 구조에 이중화는 독립 IDC 혹은 클라우드의 리전 같은 두 개의 가용국에 분산되었지 않고 모두 한 곳에서 운영되는 경우 그곳에 전면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통 개별 서버나 렉 단위 장애 정도만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IDC 전면 장애를 대비한다면 반드시 복수의 IDC를 가지고 IDC 간의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레디스 클러스터, ESA 마스터 노드, 카프카의 주키퍼 같이 커런 구조를 가지는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의 경우에는 최소 독립적인 세 개의 가용구역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가용구역 전면 장애 시 경우에 따라 정족수를 과반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통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때 플랫폼 자체의 다중화와 장애 극복 장치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그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의 이중화는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면적인 IDC 장애 시 그런 시스템들이 장애난 쪽에만 있다면 빠른 상황 파악도 힘들고 대처 및 복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그 부분도 반드시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넷째, 플랫폼의 사용 주체와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플랫폼을 어떠한 성격의 서비스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서비스는 모두 다 중요한 게 당연하겠지만 여러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술 인력은 대고객이나 회사의 사업적 입장에서 각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임의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서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 혼선이 없도록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금융시장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일컫는 블랙스완처럼 이번 판교 데이터 센터 장애는 마치 IT 업계의 블랙스완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국가가 전시를 대비하여 작전 계획을 만들고 민방위 훈련도 하며 대비하듯이 IT 부분에서도 사전에 장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와 함께 문서상으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대비 훈련을 한다면 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